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검색광고 마케터 1급 1강 보고 오신 거 맞으시죠? 그럼 오늘도 같이 힘차게 2강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그러면 검색광고 마케터 1급 제2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색광고 마케터 3과목 중 2과목 검색광고 실무 활용 사례인데요. 이 과목은 범위가 굉장히 많아서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챕터 1 검색광고에 의해 시작해볼게요. 검색광고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기업의 웹사이트를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검색광고를 접하는 또 이용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구매 욕구가 있거나 필요할 때이죠. 이렇듯 검색 광고는 이용자의 능동적인 검색 활동에 기반하여 노출되며 보다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SEM, SA, 페이드 서치 모두 검색 광고를 지칭하는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색 광고 참여 주체를 살펴볼게요. 광고주는 검색 엔진을 통해 자사의 웹사이트를 노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될 수 있고, 광고주 가입을 통해 관련 키워드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광고 대행사는 전문적으로 광고 전반을 대행하는 회사이죠. 기획부터 운영, 리포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 수수료를 받습니다. 검색 광고 서비스 업체는 검색 광고 운영 시스템을 통해 키워드와 노출 지면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말하고,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 검색 페이지 지면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이제 검색 광고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검색 광고는 앞서 말했듯 어느 정도 구매 욕구를 가진 유저가 검색을 통해 접하게 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뚜렷하고 보다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과는 상관없이 클릭되어야 과금이 되는 CPC 광고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고 시스템을 통해 전일 데이터, 오늘의 데이터 등등 실시간으로 광고 효과의 확인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광고 시스템을 통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데요. 또 광고가 노출되는 순위는 순위별 입찰가, 즉 최대 클릭 비용 이외에도 광고 품질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검색 광고의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검색 광고는 구매 욕구를 가진 유저를 타겟팅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비교적 전환율이 높은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좋은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 경쟁이 심합니다. 따라서 자본이 많이 들고 우리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신생 업체가 초기 브랜딩을 위한 광고로 뛰어들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광고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인 광고 효과 확인이 가능한 만큼 많은 관리 리소스가 발생하고, 클릭당 과금 방식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클릭, 부정 클릭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색 광고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KPI는 광고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수치로 표현 가능한 광고 목표를 말합니다. CPM은 Cost per Mile로 천의 노출당 비용을 말하고, 보통 배너 광고나 동영상 광고 등 정액제 광고에서 주로 쓰이는 과금 방식입니다. CPC는 클릭이 발생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 광고이고, 클릭이 발생하지 않으면 노출이 아무리 많이 발생했더라도 과금되지 않습니다. 대표 키워드는 업종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검색 수가 높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세부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의 하위 개념으로, 예를 들어 창업 업종으로 설명을 하자면 소자본 창업, 30대 창업 등 메인 키워드와 연령 또는 지역 등 기타 키워드를 조합하여 추출이 가능합니다. 시즈널 키워드는 특정 시기나 계절에 따라 조회수와 광고 효과가 급증하는 키워드로, 예를 들면 설 선물, 추석 선물 등 명절을 앞두고 검색 수가 폭등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광고 소재는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메시지를 말하는데요. 제목, 설명 문구, URL, 그리고 확장 소재로 구성됩니다. 확장 소재는 일반 광고 소재 외에 전화번호나 위치 정보, 홍보 문구 등의 요소로
광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URL은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URL을 말하는데요. 검색 결과 제목에 노출되는 URL을 표시 URL, 그리고 광고 클릭 시 도달되는 랜딩 페이지를 연결 UR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ND는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제목과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질 지수는 게재된 광고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이는 광고 노출 순위 및 CPC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이 밖에도 순위 지수, UV 등 한번 쓱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광고 노출 효과 관련 용어를 알아볼게요. 노출수, 클릭수는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클릭률은 노출수 대비 클릭수의 비율로 클릭수를 노출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 로아스는 광고 대비 수익률, ROI는 투자 대비 이익률을 말합니다. 로아스와 ROI는 뒷부분에서 함께 계산해 볼게요. 전환당 비용은 코스트 per 액션으로 웹페이지에 들어와서 미리 설정해둔 값으로 유저가 특정한 행동을 할 때마다 과금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광고 노출 효과 산출 방법인데요. 이 부분 한번 캡처해서 기억해 주시고 뒷부분에서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검색 광고에 의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도 잠깐 영상 정지하셔서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풀이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 2번 클릭당 과금되는 광고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3번 광고 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4번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으로 결정되어 누구나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다. 5번 실시간 운영 시스템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으로 결정되어 누구나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다? 는 아니죠. 노출 순위에는 최대 클릭 비용 외에도 무엇이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요. 바로 품질 지수입니다. 동일한 입찰가로 봤을 때 품질 지수가 더 높은 업체가 더 상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2번은 다음 중 검색 광고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메시지로 제목과 설명 문구, URL로 구성되는 건 확장 소재가 아니라 그냥 광고 소재였습니다. 3번 문제로 갈게요. 3번 문제는 빈칸, 클릭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클릭률은 노출수 대비 클릭수, 즉 클릭수를 노출수로 나눠주시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그래서 21을 4252로 나누면 0.00517,404 여기에 100을 곱하면 0.517 정도가 나오고 반올림하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챕터 2 검색 광고의 기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색 광고를 기획하기 위해 우선 사용자의 패턴 분석이 필요한데요. 사용자 패턴 분석은 웹사이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사용자를 정의하여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 지표를 통해 인구수, 성별 등등 사용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활용할 수도 있고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쇼핑 인사이트 분야 통계를 통해 연령별, 성별 인기 키워드를 확인하는 등 사용자 검색 트렌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패턴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동종업계 경쟁사 분석을 해야겠죠. 경쟁사 분석은 우선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경쟁사명을 검색하여 경쟁사명의 월간 검색수, 클릭수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 중인 광고가 있다면 집행 상품과 주요 키워드, 광고 소재 등을 모니터링하여 벤치마킹할 수도 있겠죠. 또 네이버 브랜드 검색은 주요한 이벤트나 타 업체에서 주력으로 하는 상품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의 브랜드 검색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경쟁사 분석도 모두 마쳤다면 이제 우리 광고의 목표와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광고 목표는 검색 광고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목표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행동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또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예산 설정 방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광고 판매 반응 함수법인데요. 현실적으로 광고 판매 반응 함수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매출액 비율법은 과거 매출액이나 예상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광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인데요. 검색 광고를 처음 집행하는 광고주는 이전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목표 과업법은 광고 목표를 설정한 후 달성하기 위한 광고비 규모를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인데요. 일평균 웹사이트 클릭 수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키워드의 평균 클릭 비용을 곱하면 대략적인 광고비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쟁사 비교법은 경쟁 브랜드의 광고 예산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인데요. 선발 업체는 이미 막대한 예산을 배당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후발 업체가 공격적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한 책정 방식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가용 예산법입니다. 기업이 광고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남은 금액을 광고에 투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 설정 방법 중에서 우리 브랜드의 현 상황과 광고 목표에 맞춰서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예산 설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면 매체 믹스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매체 믹스는 두 가지 이상의 매체를 섞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으로 단일 매체로는 도달할 수 없는 유저까지 도달이 가능하고 매체나 상품의 특성을 활용하여 보완해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검색 광고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체 믹스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광고 서비스 업체를 믹스하는 것과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등 노출 영역에 따른 광고 믹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세 가지 매체는 모두 주요 서비스 이용자, 연령층, 성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광고 서비스 업체 믹스를 위해 각각의 매체별 시스템을 좀 더 알아볼게요. 먼저 네이버 운영 시스템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광고주 가입은 사업자 또는 개인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의 경우 최대 5개까지, 개인의 경우 최대 2개까지 계정 생성이 가능합니다. 계정은 캠페인, 그룹, 키워드,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캠페인은 마케팅 활동에 대한 목적을 기준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광고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캠페인의 경우 등록 후에 유형 수정은 불가능하고 삭제 후 재등록하시거나 다른 유형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비즈 채널은 잠재적 고객에게 상품 정보를 전달하고 판매하기 위한 모든 채널을 말하는데요. 웹사이트, 쇼핑몰, 네이버 예약, 플레이스 등 캠페인 유형에 맞는 비즈 채널은 필수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광고 그룹은 캠페인 활동에 대한 개별 실행 방법을 설정하는 단위로 캠페인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어디로 안내할 것인지를 정하는 단위입니다. 광고 그룹 안에는 키워드와 소재가 존재하고 웹사이트, 매체, 지역, 노출 요일과 시간대, 하루 예산, 입찰가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재는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광고 요소를 말하는데요. 검색 시 보여주는 광고 문안과 광고를 클릭할 때 연결할 페이지, URL 등의 정보를 말하고 확장 소재를 통해 매체별로 광고 소재 확장도 가능합니다. 네이버는 공지사항과 간단한 광고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 홈과 광고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는 일반 광고 시스템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클릭 초이스 플러스, 상품 광고는 구 광고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광고 성과는 다차원 보고서, 대용량 다운로드 보고서 기능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성과 확인이 가능하고 즐겨찾기 키워드 도구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키워드 광고 역시 클릭당 과금 방식으로 광고가 운영되고 다음, 네이트, 빙, 카카오톡 등 카카오와 제휴된 주요 포털 통합 검색 영역에 광고를 동시 노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키워드의 경우 광고 대상은 웹사이트만 가능하고 광고의 구조는 캠페인, 그룹, 소재로 구성되고 캠페인 종류는 검색 네트워크, 쇼핑 플러스, 스타일 포커스 등이 있습니다. 그룹은 캠페인에 소속된 전략으로 광고 소재가 노출되는 과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략 설정이 가능합니다.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그룹에 대한 설정 변경을 통해 그룹에 소속된 모든 키워드와 광고 소재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표는 디바이스별 노출 지면인데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키워드는 다이렉트 홈, 광고 관리, 보고서, 계정, 결제 탭으로 구성되고 주요 공지사항은 다이렉트 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관리단에서는 광고의 등록, 수정 등이 가능하고 키워드 맞춤 제한 등을 통해서 키워드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탭에서는 성과를 확인하고 계정 탭에서는 광고 대상을 관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입니다. 구글 검색 광고는 구글 애즈를 통해 등록과 운영이 가능한데요.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등 광고주가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캠페인이 생성되고 네트워크, 기기, 위치 및 언어, 입찰 예산 등 설정이 가능합니다. 광고 그룹은 캠페인의 하위 단위라고 했죠. 유사한 타깃 공유가 가능하나 광고 그룹 내에 광고가 하나 이상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글 애즈 계정을 열면 가장 먼저 표시되는 개요 페이지는 실적과 중요한 통계의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각 개요에는 노출 요일, 시간, 디바이스, 지역 등 주요 측정 항목이 있는 요약 카드 여러 개가 포함됩니다. 상세한 운영 보고서는 구글 애즈 우측 상단의 보고서 탭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고서 페이지에서 원하는 데이터 조회, 구성 및 분석, 맞춤형 대시보드의 데이터를 추가하여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도구 및 설정 탭에서는 계획, 공유, 라이브러리, 설정, 결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 아이디어를 찾거나 키워드 목록이 어떤 실적을 얻을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 광고 미리 보기 및 진단 도구를 통해서 광고 게재 현황과 사유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검색 광고의 기획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사용자들의 검색 패턴은 연령, 성별, 지역 등 조건에 따라 모두 다른 경향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겟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파악하여 광고 전략을 설정하는 등의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2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검색 광고 가입은 사업자의 경우 최대 몇 개까지 가능했죠? 5개까지였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사업자는 5개, 개인은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다음은 카카오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카카오 키워드 광고를 통해 다음, 네이트, 줌의 노출이 가능하다. 아까 표에서 디바이스별 노출 지면 확인하셨나요? 줌은 네이버와 제휴된 지면입니다. 틀리신 분들은 아까 그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구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구글 검색 광고 운영 시스템은 구글 애즈이고 계정을 열면 개요 페이지를 통해 실적과 중요한 통계 요약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글 애즈에서는 판매나 리드 등 광고주가 목표로 하는 것에 따라서 캠페인을 설정해야 된다고 했었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챕터 3, 검색 광고의 등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줄글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멈춰두고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캠페인에 등록하고 그룹을 설정하는 건 우선 광고 목적에 따라 캠페인 유형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파워링크냐 쇼핑 검색이냐 등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실 건 네이버의 경우 광고 그룹은 광고의 운영과 효과 분석, 입찰을 진행하는 단위였죠.
그룹단에서 입찰가, 하루 예산 등 설정이 가능하고 고급 옵션에서는 컨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 또는 PC, 모바일, 입찰가 가중치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캠페인단에서 일예산, 노출 기간, 노출 요일 및 시간 설정이 가능해요. 그룹 등록 과정에서 광고 대상을 선택하거나 등록하고 노출 영역과 소재 노출 방식, 그룹의 일예산, 확장 검색 사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캠페인을 목표 중심으로 생성하는데 고객에게 기대하는 액션에 따라 기능과 설정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목표가 2가지라면 캠페인도 2개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유형과 목표를 선택한 후에 캠페인 이름을 생성하고 네트워크 타겟팅 및 잠재 고객, 예산 및 입찰 등 추가가 가능하고요. 광고 그룹에서는 새 광고 그룹 버튼을 통해 다수의 광고 그룹을 생성할 수 있고 효과적인 광고 그룹 생성을 위해 광고 그룹에 포함되는 모든 광고와 키워드가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발굴해 볼게요. 키워드는 고객의 검색 의도에 따라 노출될 수 있고 전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키워드를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키워드는 크게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로 분류되고 광고 목표와 예산에 따라 이들을 적절하게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키워드가 말 그대로 업종을 대표하는 키워드였다면 세부 키워드는 고객의 검색 의도에 맞춤화된 수식어나 지역명 등을 포함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산동 와인바, 강남 인테리어, 여름 자켓 등등이 되겠죠. 세부 키워드는 광고 노출수와 클릭수가 비교적 적고 경쟁 강도가 낮아서 입찰가가 낮지만 오히려 구매나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워드는 네이버 키워드 도구, 카카오 키워드 맞춤 제안, 구글 키워드 플래너 등을 통해서 관련성 높은 키워드를 조회하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추출했다면 이제 어떤 순위에 노출시킬 것인지 입찰을 관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광고가 입찰 방식을 통해 구매가 가능한데요. 입찰가는 파워링크의 경우 최소 70원, 쇼핑 검색의 경우 최소 50원, 최대 10만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검색 광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찰가뿐만 아니라 품질 지수를 고려하여 순위가 결정되고 클릭당 광고비도 결정됩니다. 입찰가가 높을수록 광고 노출수, 사이트 유입수도 증가하는 동시에 클릭수와 광고비 역시 증가한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따라서 광고 목표와 예산을 고려해서 입찰가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카카오는 희망 순위, 직접 입력으로도 키워드 입찰가 설정이 가능하고 희망 순위와 한도액을 설정해서 자동 입찰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최대 입찰 한도액에 따라 희망하는 순위에 가깝게 노출되게 됩니다. 구글의 광고 순위는 입찰가, 광고 품질, 광고 순위 기준, 사용자의 검색 환경 설정, 광고 확장 및 기타 광고 형식이 예상되는 영향을 종합한 것인데요. 경쟁사의 광고 입찰가가 우리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쟁사보다 키워드와 광고의 관련성이 높으면 낮은 비용이라도 더 높은 순위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용자가 구글에서 검색어를 입력할 때마다 다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입찰 시점의 경쟁 현황에 따라서 매번 다른 결과가 제공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구글은 다양한 캠페인 유형에 맞춰서 입찰 전략도 다양합니다. 캠페인에서 타겟팅하는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캠페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면 됩니다. 입찰 관리까지 모두 마쳤다면 광고 소재를 작성해 볼게요. 광고 소재는 사용자가 검색 후 최초로 만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이고 사이트의 제목과 설명, 클릭 시 이동되는 페이지 URL 등으로 구성됩니다. 소재는 홍보하려는 상품과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혜택을 타업체와의 차별성이 최대한 잘 드러나도록 소재 가이드에 맞춰서 제작해 주시면 되고 가이드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광고 소재 작성 팁은 한 번씩 쓱 읽어봐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각 매체별로 검색 광고 등록 프로세스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입니다. 우선 광고 목적에 따라 캠페인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새 캠페인을 누르면 캠페인 유형 선택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광고 목적에 따라서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 등의 유형이 있고 목적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생성하게 되면은 캠페인 이름과 하루 예산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루 예산은 하루 동안 해당 캠페인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말하고 예산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는 캠페인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으로 인한 광고 중단을 방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에 예산 균등 배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럴 경우 하루 예산에 맞춰서 시스템이 광고 노출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예산이 소진된다고 오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급 옵션에서는 캠페인 기간 설정이 가능해요.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로 설정할 수도 있고 예약을 걸어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종료 날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고 그룹을 만들어 볼게요. 광고 그룹을 생성하게 되면 해당 그룹의 이름과 URL, 기본 입찰가, 하루 예산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광고 그룹은 캠페인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광고 그룹의 예산을 캠페인 전체 예산보다 더 높게 설정한다고 해도 결국엔 캠페인단에 걸어둔 예산으로 소진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URL은 사이트를 대표하는 최상위 도메인을 표시 URL로 등록하고 새로 등록한 웹사이트 검토, 상태 및 재검토 요청은 도구, 비즈니스 채널 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예산은 하루 동안 캠페인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말하고 광고 그룹 역시 예산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캠페인이 중지됩니다. 광고 그룹단에서는 기본 입찰가 설정이 가능한데요. 그룹 안에 있는 키워드들의 전체 입찰가를 말합니다. 기본 입찰가는 키워드별로 입찰가를 개별 설정한 키워드를 제외하고 모든 키워드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설정한 이후에도 입찰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룹에서도 고급 옵션을 통해서 광고를 노출할 매체나 PC, 모바일 입찰가, 가중치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파워링크는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 외에도 제휴를 맺고 있는 파트너 사이트 등 다양한 영역의 광고를 노출하기 때문에 어떤 매체에 노출할 것인지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노출 방식은 성과가 우수한 소재를 우선 노출하는 성과 기반 노출, 그리고 동일 비중 노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변경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광고 그룹단에서 설정 가능했던 요일과 지역은 이렇게 캠페인 대시보드 상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광고를 노출할 지역을 설정하거나 제외할 지역을 설정할 수 있고 광고를 노출할 요일과 시간을 설정해서 불필요한 광고비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광고를 만들 건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광고 그룹 기준이나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추가 실적 예상하기를 통해서 월 예상 클릭수와 월 예상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적 예상 기준은 그룹의 기본 입찰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키워드도 삽입을 했고 소재를 만들어 볼 건데 소재 만들기에서는 광고 제목, 설명,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URL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삽입 버튼을 사용해서 등록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삽입이 가능하고 하지만 글자 수가 초과할 경우를 대비한 대체 키워드를 입력해 줘야 합니다. 키워드 삽입을 이용할 경우에 광고 노출 시에 해당 키워드가 볼드 처리되어서 주목도 높이기가 가능합니다. 비즈 채널로 등록한 표시 URL은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이 소재를 클릭했을 때 연결된 페이지인 랜딩 페이지 URL은 키워드와 연관도가 높은 페이지로 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등록하려는 키워드나 소재가 많은 경우에는 대량 관리 기능을 통해서 등록하면 되고 또 대량 등록, 수정에서는 키워드 등록, 키워드 입찰가 수정, 키워드 URL 수정, 키워드 온오프 수정 등이 가능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 후에는 CSV 파일로 다시 업로드하면 편하게 대량으로 등록할 수 있고요. 수정도 가능합니다. 대량 광고 그룹 복사에서는 광고 그룹 복사가 가능하고
키워드나 소재, 확장 소재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와 소재까지 모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생성한 광고 그룹에서 입찰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키워드 입찰가는 입찰가 변경 기능을 활용하거나 직접 원하는 입찰가를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입찰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선택하고 입찰가 변경을 클릭하게 되면 입찰가를 일괄 변경할 것인지 개별 변경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키워드 입찰가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 접속해서 새 캠페인 버튼을 클릭해서 캠페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캠페인은 광고 집행을 위한 가장 기본 단위이고 하나의 캠페인에 다수의 광고 그룹이 포함됩니다. 캠페인 만들기를 선택하게 되면 다음에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등록한 비즈 채널을 선택해주고 캠페인 이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전환 추적과 추적 URL, 일 예산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일 예산은 캠페인에 포함된 모든 유형의 광고에 적용되고 개별 광고의 일별 광고비 지출 전체 합이 일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캠페인이 중지됩니다. 해당 캠페인의 모든 유형의 광고에 노출 기간이 적용되고 설정한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캠페인이 중지됩니다. 그룹 등록에서 그룹명, 광고 대상, 노출 영역, 소재 노출 방식, 일 예산, 확장 검색 설정을 할 수 있는데 확장 검색은 직접 등록하지 않은 키워드라도 등록된 키워드에 연관된 키워드에 해당 그룹의 광고를 자동으로 노출시키는 기능입니다. 광고 노출을 원하지 않는 특정 키워드는 제외 키워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재 노출 방식은 랜덤 노출과 성과 우선 노출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룹 일 예산은 그룹에 포함된 모든 유형의 광고에 적용되고 개별 광고의 일별 광고비 지출 전체 합이 일 예산 초과 시에는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그리고 집행 기간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오늘부터 정해진 요일까지 표시하고 싶다 하시면은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상세 설정을 통해서 시간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광고가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8시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주로 전환이 일어난다 하시면 오전 시간대는 끄고 오후 시간대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광고 노출 여부를 결정하는 단위입니다. 키워드 등록은 등록 희망 키워드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키워드 확장 기능으로 키워드를 추천받아서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등록 희망 키워드를 입력한 후 입찰 방식을 선택하고 직접 입력 방식 또는 희망순위 입찰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희망순위 입찰 방식은 현 시점의 입찰 및 노출 상황을 반영해서 개별 키워드 입찰가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소재는 실제로 화면에 노출되어 이용자들이 보게 되는 직접적인 대상인데요. 소재 설정에서 각각의 소재를 구별하는 용도로 소재 이름을 지정하고 제목과 설명에는 키워드 자동 삽입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대체 키워드는 필수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키워드를 포함한 소재의 길이가 60자 초과할 경우 대체 키워드가 소재에 대신 노출됩니다. 랜딩 URL은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페이지, 키워드와 연관 있는 페이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그룹에 등록해 놓았던 광고 소재가 있다면 등록한 소재의 표시, 그리고 기존 소재를 불러와서 넣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구글입니다. 구글 애즈 캠페인 메뉴에서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새 캠페인 등록이 가능한데요. 다음에 보이는 광고의 목표를 고려해서 리드나 웹사이트, 트래픽, 판매 등의 목표를 선택하고 캠페인 유형은 검색으로 설정합니다. 광고 목표를 판매나 리드로 선택한 경우 광고 목표 달성 방법을 추가 선택하여 캠페인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검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이름을 작성하고 검색 네트워크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게재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 더보기에서 시작일과 종료일 설정도 가능합니다.
캠페인 URL 옵션과 동적 검색 광고 설정이 가능한데요. 동적 검색 광고 설정 시 광고 제목과 방문 페이지도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되고 새로운 게재 기회를 포착해서 또 다른 트래픽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타겟팅 및 잠재 고객에서는 광고가 도달하려는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위치를 사용하면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용자를 타겟팅할 수 있고, 언어 파트에서는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광고의 게재 위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노출을 하려면 한국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잠재 고객은 특정 관심 분야, 의도 및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예측되는 사용자 집단, 이 집단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요. 특정 잠재 고객 또는 선택한 특정 컨텐츠에만 게재되도록 도달 범위를 좁히거나 관찰을 통해서 도달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한 게재 위치, 주제, 잠재 고객에 따른 광고 실적을 모니터링해서 입찰가를 조정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과 입찰 설정입니다. 1일 평균 희망 지출액을 기재한다고 해서 매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소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날에는 일 예산의 최대 2배까지 증가할 수도 있고요. 지출이 적게 발생하는 날과 상쇄되어 월 평균 일수의 평균 일 예산을 곱한 금액인 월 청구액 한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진 않습니다. 입찰 전략은 광고 클릭에 대한 입찰가를 직접 설정하거나 자동 입찰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동 입찰 전략은 광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입찰가를 최적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입찰 전략에서 클릭수 최대화를 선택할 경우 예산 내에서 클릭이 최대한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글 애드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입찰가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설정 더보기를 통해서 전환, 광고 일정, 광고 순환 기제를 설정할 수 있고요. 캠페인 생성 마지막 단계로 광고 확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광고에 추가 정보를 더하여 사용자에게 비즈니스를 선택할 이유를 더 많이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광고 확장을 사용할 경우 광고 클릭률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광고 그룹 설정에서 다수의 광고 그룹을 생성할 수 있고,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도록 생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광고 그룹 이름을 작성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키워드 아이디어 얻기를 통해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게재할 검색어를 지정하는 검색 유형에는 확장 검색, 변형 확장 검색, 구문 검색, 일치 검색 순으로 도달 범위가 크고, 확장 검색 사용할 경우 키워드 목록에 없는 유사어에 대해서도 광고가 게재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유입과 키워드 목록 작성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실적이 우수한 키워드에 비용을 집중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관련 있는 키워드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품질 평가 지수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일치 검색과 구문 검색을 사용하면 전반적인 클릭률이 향상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광고 그룹마다 키워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고를 3개 이상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 도착 URL, 광고 제목, 텍스트, 설명 텍스트, 표시 경로를 입력하면 광고 미리 보기에 모바일 및 데스크톱 버전의 광고가 표시됩니다. 다음은 광고 검수입니다. 광고 등록이 모두 끝나면 광고 검수가 시작되게 됩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캠페인, 그룹, 소재, 키워드, 입찰 및 예산 설정, 기간 설정 등을 모두 마치고 나면 검수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비즈 채널이 먼저 검토되고 이어서 소재와 키워드 검토가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비즈 채널이 검토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하위에 있는 것들, 소재나 키워드에 대한 검토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즈머니가 충전되기 전에도 검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즈 채널 검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도구 비즈니스 채널 관리에서 비즈 채널 검토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는 현행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 되고, 부적절한 컨텐츠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공통 등록 기준 이외에 업종별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광고 제한 사이트에 해당하는 사이트 기준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광고단에서도 소재나 광고를 게재할 키워드, 광고를 통해 알리려는 제품과 서비스 등 광고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새롭게 등록한 광고는 당연히 검수의 대상이고 이미 게재 중인 광고도 상황에 따라 재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질지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광고 노출에 있어서 큰 존재감을 나타내는 게 품질지수인데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은 검색 사용자와 광고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의 품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품질 지수라고 말하고 구글은 품질 평가 점수라고 합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비용은 적게 광고 게재 순위는 상승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품질 지수는 7단계로 분류하고 막대 형태로 보여줍니다. 구글은 계정의 키워드별로 1에서 10점으로 보고 광고와 광고에서 연결되는 페이지의 품질을 추정한 점수입니다. 구글은 예상 클릭률, 광고 관련성, 방문 페이지의 만족도에 따라 품질 평가 점수가 결정되고 이 점수가 높다는 것은 해당 광고와 방문 페이지가 광고를 보는 사람에게 관련성이 높고 유용함을 의미합니다. 네이버는 처음 키워드 등록 시 같은 키워드에 노출되고 있는 광고의 평균에 근접한 값이에요. 그래서 4단계의 품질지수를 부여받고 광고 라이브 이후 최소 24시간 이내부터 품질이 측정돼서 품질지수가 적용되게 됩니다. 카카오는 그룹 등록 시 1단계의 품질지수를 부여받고 구글은 키워드 단위로 10점 중 0점, 즉 빈값으로 시작해서 실적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품질 평가 점수가 변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연습 문제입니다. 1번. 다음은 예산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세부 키워드는 검색 수가 높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를 등록하면 광고를 많이 노출시킬 수 있지만 광고비 지출이 높을 수 있다. 대표 키워드는 다수의 광고주가 운영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입찰가가 높을 수 있다. 3번. 세부 키워드를 잘 활용하려면 타겟을 고려한 키워드를 발굴해야 한다. 4번. 네이버 키워드 도구, 카카오 키워드 맞춤 제한,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 관련성 높은 키워드를 조회하여 추가할 수 있다. 5번.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적절하게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광고의 노출 수, 순위가 높고 클릭 수도 높아 많은 광고비가 지출될 수 있는 키워드는 세부 키워드가 아니라 대표 키워드였습니다. 그럼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기본 입찰가는 그룹 단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캠페인 단에서는 하루 동안 최대 지출할 수 있는 일 예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카카오 검색 광고의 광고 소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확장 검색은 직접 등록하지 않은 키워드라도 등록된 키워드에 연관된 키워드로 광고를 자동 노출시키는 기능이다. 맞는 답이고요. 소재 노출 방식은 랜덤 노출과 성과 기반 노출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검색 광고는 소재 노출 방식이 랜덤 노출과 성과 우선 노출 중에서 선택 가능했었죠. 그리고 3, 4, 5번은 제목과 설명 문구는 최대 60자까지 입력이 가능했고 제목과 설명 키워드에는 키워드 자동 삽입이 가능하며 대체 키워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했습니다. 링크 URL은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페이지로 키워드와 연관도 있는 페이지로 설정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은 구글 검색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일치 검색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유사 검색어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 아닙니다. 3번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확장 검색이고 일치 검색은 키워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어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제2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